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타트업 오디션에서 6번째로 참가를 하게 된 큐브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큐브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바로 공간 활용이 용이한 다용도 가구인 큐브를 개발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의 이 큐브라는 아이디어가 과연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따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두 개의 정육면체, 즉 큐브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큐브를 변형시켜서 다용도 가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 큐브가 어떠한 다용도 가구로 변형이 될까요? 사실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이 큐브를 이렇게 책상과 의자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으로서는 1인용과 2인용, 그리고 의자로서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안락 의자까지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큐브라는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팍 떠오른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에 오고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인 1실의 기숙사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 4개를 두게 되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간이 혼잡하게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발 디딜 틈도 없는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큐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큐브라는 아이디어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유용한 아이디어였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시게 되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로 1인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들의 독립과 자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원룸이라는 공간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공간이 매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간 활용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어떠한 가구들은 이러한 원룸 같은 공간에 놓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크기였죠.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개념의 가구를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저의 처음 큐브였는데요. 이 큐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정육면체 전개도 이 6개의 판을 어떻게 젓는지에 따라서 수납장 및 스툴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 그리고 책상과 침대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큐브를 침대로 만들었을 때 모습인데요. B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판을 접는 기술이나 C에서 보시는 것 같이 힌지를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고, D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리를 내장형으로 하거나 E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판에 홈을 파서 매트릭스나 다른 부속품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큐브 하나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너무 많은 기술과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넣어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점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의자와 책상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자를 변형시켜서 책상을 만들고 또 이 책상을 변형시켜서 의자를 만들게 되면 뭔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하려면 두 개가 같이 필요하죠. 둘 중 하나만을 용도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큐브가 2개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같은 가구 2개 이상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한 기존에 수납장에 있던 물건을 둘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 큐브를 수납장 및 스툴에서 다른 가구로 변형시키는데, 만약에 이 수납장을 옷장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옷장을 침대로 변형시키면 기존에 옷장에 있던 옷을 둘 공간이 사라지게 되죠. 또한 변형이 너무 복잡해서 불편하였고, 변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내구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발명이라는 것이 장점이 한 가지 생길 때 단점이 한 가지씩 생기게 되면 절대 좋은 발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4가지 문제점들을 수정한 간단한 큐브인 심플 큐브를 만들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큐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변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내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린 결과 심플 큐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2개의 정육면체, 이것이 바로 심플 큐브인데요. 평상시에는 책상 큐브 안에 의자 큐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의자 큐브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시면 되는데요. 책상 큐브는 책상으로, 의자 큐브는 의자로 변형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룸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책상이 좀 더 넓게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집에 손님들이 왔다 이럴 때 책상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큐브가 어느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의자 큐브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40cm, 책상 큐브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70cm입니다. 이렇게 되면 책상 큐브 안에 충분히 변형한 가능한 공간을 남겨둬도 의자 큐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책상 큐브의 크기가 그다지 큰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룸이나 기숙사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는 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 70cm의 가구 안에 의자, 책상, 그리고 넓은 책상이나 안락 의자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간 활용이 용이한 가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책상 큐브인데요. 정육면체 큐브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경첩을 접는 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1인용 책상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요. 집에 손님이 왔다, 혹은 자기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넓은 책상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2인용 책상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상 큐브 사용법을 그림으로 보시면 판을 한쪽으로 밀고 위로 들어 올려주시는 것만 통해서 1인용 책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인용 책상 역시 경첩 방향대로 이 책상 큐브를 접고 두 개의 면만 혼자서 혹은 두 명이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쉽고 간단하게 2인용 큐브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자 큐브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의자만 하더라도 시판이 되고 있는 의자만 하더라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의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개개인의 필요성 차이를 고려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혼자서 원룸에 생활을 하더라도 집에 손님들이 와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함께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인용 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다인용 의자로서는 2인용과 3인용 의자 개발을 하였고요. 혹은 혼자서 원룸에 이 큐브 의자를 사용하더라도 이 큐브 의자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인용 의자를 개발하는데요. 기본적인 스툴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또한 이 등받이가 있는 데에서 편하게 발을 뻗고 등을 기대고 누울 수 있는 안락 의자까지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인용 의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이 큐브 상태로 스툴로 사용을 하다가 집에 친구가 왔을 때 혹은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이 앉아있던 이 큐브를 면 3개씩 분할하여서 두 개의 스툴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스툴을 다시 큐브로 합치시고 싶으시다면 화살표 방향대로 다리를 구멍에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3인용 의자 역시 자신이 앉아있던 스툴을 분해하여서 최대 3명까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구멍에 끼워주시면 하나의 큐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큐브만 가지고 충분히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가 있는 셈이죠. 또한 1인용 의자인데요. 1인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큐브 상태로 혼자 스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툴에만 앉아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변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큐브 내에 슬라이스된 부분을 들어올려주시면 팔걸이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등받이 팔걸이를 내버려두게 된다면 이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팔걸이를 고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기술을 오도시 볼트라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도시 볼트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인데요. 판과 판 혹은 판과 팔걸이 이런 부분을 90도로 결합할 때 좀 더 단단하고 쉽고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부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1인용 의자의 경우에는 등받이를 펼쳐주시고 발 받침대를 펼쳐주시고 이렇게 빗살이 되어 있는 부분을 펼쳐주심으로써 간단하게 안락 의자가 변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락 의자 상태에서 모든 면을 최대로 다 펴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 40cm인 큐브에 5개의 면을 활용하고 같은 효과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길이가 2m까지 늘어나게 되죠. 안락 의자로서 다리를 뻗고 등을 기대는데 2m면은 어떠한 키를 가진 사람이라도 충분히 안락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오도시 볼트라는 것인데요. 흔히들 문거리 장치로 사용하는 오도시 아시죠? 그리고 이 오도시 앞부분에 나사산, 즉 홈을 파서 볼트처럼 굴곡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판과 판을 90도로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니은자 앵글과 볼트, 너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의자에서 팔걸이 하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품을 사용하고 드라이버로 조이고 이렇게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각오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오도시 볼트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 팔걸이를 고정시키고 등받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디어는 새로운 개념의 가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개념의 가구는 저희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 혹은 좁은 사무실, 가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간 활용이 용이한 다용도 가구였습니다. 만약 이 큐브라는 저희 아이디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판이 되게 된다면 기숙사생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취생이나 혹은 이런 좁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좁은 공간에 많은 가구를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은 좀 더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디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큐브팀이었습니다.